저는 결혼 2년차 33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작년에 출산했고요. 지금은 하던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 보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행복하기만 해도 부족한 결혼 생활인데 요즘 들어서 자꾸만 삐걱대고 죄 없는 남편에게 화만 내는 일이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골프장 캐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부부의 벌이는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시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결혼할 때 큰 도움은 못 받았고 남편이랑 제가 모아온 돈을 합쳐서 대출받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도 둘이 벌면 열심히 융자갖고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 정도는 되네요. 남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꽤나 가정적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워낙 심각한 상황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편에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 모습에 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의외로 아직도 다정하고 퇴근하면 아이와도 잘 놀아줍니다. 시부모님들도 크게 살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나 잔소리를 하는 것도 없으세요. 시어머니도 딸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남의 집 딸에게 뭐라고 하기 싫다면서 가끔 밖에서 만나 외식 정도 한 번씩 하시고 집에도 잘 안 오세요. 어떨 때는 좀 정 없으신가 싶다가도 그게 다 제가 불편할까봐 배려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가 있어요. 신우는 저보다 1살 어리고 저희 결혼한 지 4달 후에 바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 신우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결혼식 하기 직전에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사실이 들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그때부터 시부모님들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고 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남편조차도 집중을 못하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보통 오빠의 결혼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그런 큰 사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갑작스러운 신우의 임신 발표에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신우도 나이가 적지 않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쩔 수도 없어서 저희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쪽도 상견례하고 바로 결혼식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이미 신우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짜 아무리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다고 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원래 이전부터 신우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 상견례 때도 신우가 함께 나왔어요. 상견례 때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신우가 제 직업에 대해서 언니는 캐디하면 추근거리는 남자들 많겠다, 그죠?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분위기가 약간 싸해진 적이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특별히 물어볼 만한 질문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신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적당히 대답하고 넘기긴 했는데 그때부터 신우에 대한 첫 인상은 완전 꽝이었죠. 여자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런 타입을 많이 봐서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은근히 뒤로 먹이는 타입.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로 기분 나쁘게 해놓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자긴 몰랐다고 하면서 내숭 떠는 타입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시원시원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건 질색이라서 신우와는 잘 안 맞겠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와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살면서 명절날 빼고 몇 번이나 마주치겠나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으로 얻어서 들어왔어요. 새로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결혼 전 저희 집 살림 들어오기 전에 한번 구경 오더니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모아둔 돈 거의 대부분을 집에 투자하고 20평대로 대출 많이 안 받고 들어왔는데 신우는 좁은 집에 살기 싫다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시댁에서 돈까지 빌려서 30평대로 이사 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신우 남편이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이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신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우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까지 놀다가 뒤늦게 자격증 따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진짜 돈 받는 게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두 사람이 벌어서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면 진짜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30평대로 가고 싶었는데 대출금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평생 은행 대출금만 갚다가 허리가 휠 것 같아서 20평대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결혼한 뒤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냥 와서 놀다가 가는 거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집 거실 보면서 25평은 이쪽 폭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네. 숨이 콱 막혀. 애 키우기엔 진짜 별로다. 주방을 보면서도 우리 집은 이쪽까지 싹 다 쓸 수 있는데 25평은 작긴 작구나. 좀 없어 보이긴 하네.
그 밖에도 자기 집엔 파우더룸이 따로 있다느니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크게 빠져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한두 번만 하면 그냥 큰 집 사는 사람들이 작은 집에 오면 느끼는 점이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올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결국에 제 남편이 그딴 소리 할 거면 넓은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한마디 해서 그 뒤로는 자주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후에 아이를 갖게 되고 일을 쉬게 되면서 자연스레 신우와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은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기보다는 그냥 정보 교환을 좀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신우도 임신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했고 아이 낳고 나서도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어요. 역시나 신우네 쪽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대출금에 생활비 충당이 힘들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대놓고 힘든 티를 팍팍 냅니다. 저는 아이 예쁜 옷 입히는 걸 워낙 좋아하고 주말에 남편이랑 셋이서 나들이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에 아이 사진도 자주 올리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꽤 좋아요. 우리 아이 예쁘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동복 브랜드에서 아이용품 협찬 광고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보내주는 옷이나 액세서리 사진 찍어 올리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예요. 하지만 반면에 저희 신우는 놀러 다니는 건 고사하고 아이 옷도 제대로 사서 입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요즘 애들 옷이 진짜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대놓고 협찬받은 옷이며 액세서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와 신우 둘 다 집에 있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이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와요. 자기 집 30평 넓은 아파트 놔두고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만 오면 인사는 뒷전이고 아이방에 들어가서 뭐 새로 들어온 거 없나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자기 아이에게 가져다 대보고는 이 옷은 우리 애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그죠? 처음엔 신우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애 옷 사면서 신우 딸아이 옷도 한 번씩 사서 선물하고 했어요. 신우가 이뻐서 사준 건 아니었고 남편이 그래도 동생인데 바로 옆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길래 우리 아이 옷 사면서 같이 한 벌씩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호의도 사람 봐가면서 베풀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감사해하고 보답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뭐라도 하나 더 공짜로 뜯어가 볼까 그 궁리만 하더라고요. 제가 옷 사주면서 신우에게 이번에 협찬 들어온 옷인데 한번 입혀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가져다 줬어요. 별거 아닌데 사왔다고 하기 낯간지럽잖아요. 괜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도움받는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신우에게는 협찬받은 물건은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옷 달라 모자 달라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 예쁘게 입혀서 사진 찍어 올리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와서 그 옷 달라고 난리예요. 귀신같이 협찬받은 옷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지 백화점에서 제 돈 주고 직접 사온 옷들만 골라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울한 척하면서 본인 신세 타령을 한참 늘어놔요. 신우에게 그러지 말고 아이 맡겨두고 나가서 일을 빨리 시작하라고 이야기해도 아직 몸이 덜 풀렸다느니 허리가 아프다면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저보다 애도 훨씬 먼저 낳은 사람이 왜 아직도 몸이 안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우리 집 와서 아쉬운 소리 할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눈치 줘도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아이 옷도 얻어가고 냉장고 열어서 반찬도 싸가길래 하루는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신우가 짠하길래 나도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는데 요즘엔 해도 너무 한다고요. 나도 조만간 다시 일하러 나갈 건데 젊은 사람이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맨날 남편 벌이가 적다는 소리 하면서 우리 집에서 아이 물건 다 가져가는데 너무 짜증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화를 내면서 신우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안 찾아오길래 이제는 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바로 저번 주에 저보고 고기 사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속으로 조금 기대했어요. 신우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싶었죠. 평일 낮에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데 저는 음식 포장해서 가져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은 봉다리 하나 덜렁 들고 와서 내밀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아파트 앞 상가에서 삼겹살 600g 사와서 내밀더라고요. 저보고 고기 구워서 상차리라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상추 한 장 안 사오고 고기만 덜렁 사오는 그 당당함에 놀라웠습니다. 고기 고모고 그냥 됐으니까 돌아가시라고 신우를 돌려보냈어요. 가면서 저보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고 한참 뭐라고 하다 가더라고요. 아니 25평 살면서 제가 유세는 무슨 유세를 떨었습니까? 저녁에 남편한테 그 이야기 그대로 다 했더니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신우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랍니다. 연락도 받지 말고 전화 오면 차단해버리래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와서
자기 딸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와중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신우가 좀 짜증났지만 이 정도 하면 저도 더 이상 화낼 수가 없어서 그냥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네요. 안 그래도 신우가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집에 신우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기 싫어서 조금 이르지만 다음 달부터 저도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제가 일을 해야 집에서 노는 신우가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인 물건은 없고 뭔가 받았으면 보답은 못할 망정 고마워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